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물질대사와 건강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내용입니다. 평범하다고 하긴 어렵죠. 왜냐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꽤 중요한 얘기긴 하니까. 하지만 상식선에 기반한 얘기들입니다, 오늘 수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 시간까지 물질대사, 기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대사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먹고 음식물을 먹고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하면서 물질의 전환이 일어나고, 즉 물질대사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저장되거나 전환되거나 뭐 이런 것들, 즉 에너지의 이출입, 이와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에너지대사라고 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내 몸이 건강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내가 들어오는 에너지,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내가 써서 나가는 에너지, 즉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들어오는 게 많거나 혹은 나가는 게 많아. 나가는 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에너지가 100만큼 필요한데 80밖에 안 먹으면 20만큼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상황 다 문제입니다. 내가 100이 필요하면 100만큼 에너지를 섭취하면 이게 딱 밸런스가 맞아서 좋은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막 운동을 해서 에너지가 100만큼 필요한데 150만큼 먹었어요. 그러면은 50만큼 남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남는 에너지를 버리질 않아요. 기가 막히게 저장을 잘합니다. 몸이 효율이 너무 좋아.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에너지가 100만큼 필요했는데 80밖에 안 먹으면 그러면 20만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디서 대출받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요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양 과다. 딱 보면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다. 그럼 에너지가 남아. 남으면 어떻게 해? 버리면 되는데. 그죠? 이게 중학교 정도, 중학교를 또 무시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또 그냥 애들 얘기로는 남는 에너지를 똥으로 버리면 참 좋은데 우리 몸은 에너지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흡수도 잘하고 음식물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거의 99% 가까이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흡수도 잘하고 남는 건 기가 막히게 싹 저장해버립니다. 그런 조상들만 살아남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진화적인 역사에서 보면 그 전에는 수렵, 채집, 어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냥을 만약에 오늘 성공했다고 내일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먹은 먹이를 가지고 이번에 먹은 음식을 가지고 며칠을 버텨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저장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자식을 낳고 지금 우리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저장을 잘합니다. 자, 근데 남은 에너지의 형태가 대부분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지방의 형태로 저장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이 탄수화물은 1g당 4kcal. 그죠? 그 다음에 단백질도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0kcal가 남았다. 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저장을 하려면 그러면 이거 90g 필요하겠죠. 4kcal씩. 지방은 40g이면 됩니다. 만약에 제 몸이, 그죠? 여러분들 몸은 모르니까 제 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 안 하고 이런 걸로 저장했으면 내 몸무게가 훨씬 많이 증가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씁쓸하네요. 네, 지방 좋아해야 됩니다. 지방으로 저장하니까 그나마 이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랬으면 배가 막 2배로 나갔겠죠. 지금 문제입니다. 네, 이 조절해야 되는데, 이 시소에 이걸 맞춰야 되는데. 자, 그리고 지방은 내장지방, 피하지방. 요거 또 우리 상식 한번 갑시다. 내가 비만이에요.
비만이라고 하는 건 정상 체중 범위를 요만큼 넘었다고 칩시다. 비만 너무 좀 단어가 무거우니까 그냥 과체중? 뭐 이 정도. 네, 과체중입니다. 살이 조금 쪘는데 뱃살 이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피하는 피부 바로 밑이에요. 이게 배라고 하면 이렇게 잡아보면 이게 잡죠. 그러면 이 잡히는 두께 있죠. 이게 자 이게 배 거죽이고 그 다음에 네. 뭐 해볼까요? 자, 요 강아지 뒷다리 여기 지방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근데 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아보는 거, 뱃살을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방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잡힐 거고, 지방이 더 많이 있으면 이만큼 두껍게 잡히겠죠. 그래서 뱃살을 이렇게 딱 잡아서 실제로 재면 좀 치욕스러운데 이렇게 재는 이렇게 움직이는 뭐 장비들이 있어요.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요. 그걸로 뱃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센치를 잽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의 어떤 양을 측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과체중인데 배를 딱 잡았더니 배가 제 팔처럼 이렇게 얇게 잡혀요. 이 얇은 거 보이시는? 예, 여긴 지방이 별로 없어요. 피하 지방이. 그래서 얇게 잡힙니다. 그 얘기는 지방을 어딘가 저장을 하긴 했는데 피부 밑은 아니면 내장이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체중이다, 티가 나야 된다, 차라리 그냥 거죽이 잡히는 게 낫다. 되겠죠? 네네. 거죽이 잡힙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네, 거죽이 잡히네요. 자, 체중이 증가하고, 체중이 많이 쌓이면 비만이 되는데 비만이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왜 그렇냐 궁금하시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물질대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때 왜 비만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비만이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영양 과다가 되면 비만이 되고, 비만은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요래 되겠죠. 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어디서 대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몸속에 저장해놨던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100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내가 좀 전에 먹은 밥이 80걸음치밖에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걸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먹은 걸로 부족하면 내 몸에 저장해놨던 걸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해놨던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오래 유지가 돼서 지속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식이야. 내가 한번 굶어보겠다. 굶습니다. 굶으면 초창기에는 맨 처음에 굶으면 제일 먼저 탄수화물을 씁니다. 내 몸에 즉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는 탄수화물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즉각적으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밥과 밥 사이에 공복 같을 때 탄수화물을 써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사용이 되면 그 다음에 지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태우고 지방을 태울 때까지 운동을 해야 지방이 빠지지, 안 그러면 지방 1g도 안 빠지고 탄수화물만 빠져요. 그럼 탄수화물을 또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공복감을 만들어주거든요. 뇌가 똑똑해. 탄수화물 부족하니까 그거 빨리 채우려고, 야 배고파 빨리 먹어, 이거를 계속 신호를 주니까 더 먹어. 그러면 처음에 채워야 될 양이, 내가 원래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 탄수화물을.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이만큼 썼어요. 이렇게 쭉 내려서 이만큼 썼어. 너무 배고파. 먹다 보니까 이걸 넘쳐. 그럼 요 위에 남는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또 지방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왜 나는 살이 찌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탄수화물 다 태우고 지방 탈 때까지 오래 해야 됩니다. 오래. 대충 우리가 간단한 빠르게 걷기는 30분 이상 해야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많이 타는 게 아니고 타기 시작해요. 네, 쉽지가 않아요, 지방 타기가. 근데 계속 굶어요. 굶으면 지방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바뀌면서 체중이 쭉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일주일, 2주일 이 정도 오래 굶게 되면 이제 탄수화물은 거의 다 떨어졌고 지방도 많이 분해됐기 때문에 지방이 내 몸속에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모든 지방을 다 분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도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양만큼 지방이 줄어들면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근육이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피부 이런 거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분해가 되면 막 퀭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 굶으면 내 몸을 유지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 몸의 삼투 농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필요한 단백질 같은 것들이 분해되면서 몸의 삼투 농도도 깨지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돌아다니고 있는 효소도 분해되면서 내 몸의 전체적인 건강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지죠.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영양이 부족하다는 이 영양이 꼭 칼로리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뭐 비타민이라든가 다른 것들 내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부족하면 영양실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1부터 10까지 10가지 종류가 있으면 9가지는 풍족하고 이 10가지가 꼭 필요한 거라고 했을 때 하나가 부족하면 그 하나 때문에 영양실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면 막 열심히 먹고 살이 막 라면만 먹어가지고 살이 이만큼 쪘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실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필요한 양분이 없는 걸 영양실조라고 해요.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영양실조가 굉장히 마르고 막 기아, 난민, 허덕이고 이런 것들만 떠올리니까 좀 이미지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영양실조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건 진짜 특수한 사례고 그렇게 뭐 한 음식만 먹어가지고 이런 건 진짜 특수한 사례고 보통은 영양 부족, 영양 실조가 생기려면 전체적으로 음식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많이 생기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되겠죠? 쉬운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필수적으로 내가 생장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극도로 심해지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이해할 수 있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이제 내가 필요한 에너지량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를 철저하게 계산을 하면 요새 앱도 있어요. 사진 찍으면은 뭐 칼로리 계산해주는, 여러분들 식단 이렇게 찍으면은 대략적으로 칼로리를 계산해주는 이런 앱도 있는데 일단 원리를 알아야 되니까 원리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죠?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고 직접 계산을 철저하게 잘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요새는 잘 맞아요. 자, 사람이 쓰는 에너지 중에 이거 보세요. 1일 하루 동안 쓰는 모든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거의 대부분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을 보시면 요게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눈 감고 누워서 숨만 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체온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심장도 뛰어야죠. 호흡 활동도 해야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 조직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내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녀석들이 에너지를 써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기초대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초대사량이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은 근육 조직이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왜 그러냐면 근육이 많으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육 속에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많아지면 미토콘드리아 근육 조직 자체도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거니와 운동을 해서 근육에 과부하를 주면 그 세포 자체 그 하나도 예를 들어서 원래 뭐 10만큼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었다면 운동을 막 하면 이게 15, 20, 25, 30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근육 조직이 많고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발달하면 그 사람 자체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고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태워가지고 여기서 에너지를 뽑아내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포도당을 소모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포도당 소모가 많아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자, 똑같이 운동을 안 한다고 치면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때 근육이 늘어났다가 가만히 똑같이 활동을 하면 근육량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점점 내려갑니다. 되겠죠? 기초대사량이 점점 내려가.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을 똑같이 맞춰주고 싶으면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운동을 점점 많이 해야 됩니다. 슬프죠, 그렇죠? 할 것도 많은데 운동도 더 많이 해야지 젊었을 때만큼 기초대사량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초대사량이 높다는 건 내가 숨만 쉬어도 쓰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똑같이 먹어도 그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똑같이 먹어도 A보다 B가 근육이 많아. 똑같은 몸무게였는데도 얘는 지방이 많고 이건 A는 지방이 많고 B는 근육이 많아서 몸무게의 총량이 똑같다면 이 B가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똑같이 피자 한 판을 먹어도 살찌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 20대 카리스웍스와 40대 카리스웍스는 그죠? 근육량이 20대 카리스웍스와 40대 카리스웍스가 똑같은 밥을 똑같이 먹어도 20대 카리스웍스가 훨씬 더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거고 40대가 됐을 때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겁니다. 얼마나 서러워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운동도 더 많이 해야 돼. 밥도 조금 먹어가면서 운동을 더 많이 해야 옛날 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초대사량 때문에. 슬프네요. 자, 그 다음에 활동대사량. 요거는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움직이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 숨만 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기초대사량.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이고 말하고 활동하고 액티비티. 요거 하면서 쓰는 에너지 활동대사량. 그죠? 요거 두 개가 내가 쓰는 에너지 전체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렇게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필요한 요 에너지. 요 에너지는 이렇게 따로 기타에 넣는 거죠. 그래서 1위 대사량은 기초대사량 더하기 활동대사량 더하기 요런데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요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여러분이 먹고 싶은 만큼 먹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요. 자, 살찌기 싫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운동해야죠. 운동해서 들어온 것만큼, 들어온 칼로리만큼 태우면 됩니다. 근데 칼로리만큼 태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기초대사량을 붐업해 놓으면 쫙 근육량을 끌어올려 놓으면 하루 이틀 치팅데이 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하지만 쉽지가 않다. 근육을 늘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 이제 교과서에 요거의 예시도 있고요. 인터넷이나 앱을 찾아보면 운동할 때 몇 칼로리, 어떤 운동을 1시간 하면 몇 칼로리 이런 것들이 쭉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4시간을 일주일만 모니터링 해봐서 여러분이 먹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앱을 통해서 칼로리 계산해놓고 내가 움직이는 거 핸드폰이든 와치든 있으면 하루 움직이는 칼로리 쉽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그런 거 없어도 생각해서 몇 분 걷고 몇 분 운동하고 몇 분 공부하고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밸런스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는다. 그 얼마가 남으면 이거 지방으로 환산되니까 만약에 일주일 했는데 900kcal가 남더라. 그러면 몸무게가 100g 느는 겁니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 되겠죠? 좋은 거 배운 겁니다. 요거 살아가는데 앞에 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죠. 오늘 중요한 거 배운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